안녕하세요. 오늘은 위암 수술 후 퇴원하신 다음에 두 번째 주부터 드실 음식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퇴원하시고 첫째 주 시간 음식 잘 드셨나요? 이제 서서히 묽은죽에서 된죽으로 식사를 하셔야 하는데요. 오늘도 송윤선 셰프님과 함께 두 번째 주 음식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닥터푸드 어떤 건가요? 혹시 뽀빠이 만화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좋아하는 만화였죠. 먹기만 해도 힘이 불쑥불쑥 솟아날 것 같은 시금치로 만든 시금치 닭죽하고요. 네. 새콤하면서도 부드러운 토마토 우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면 오늘 재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암 수술 환자를 위한 시금치 닭죽의 재료 알아볼까요? 시금치 닭죽의 재료는 쌀, 시금치, 양파, 닭가슴살, 소금, 미림, 물, 참기름이 필요합니다. 토마토 우유의 재료는 토마토, 우유, 올리고당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먼저 재료 손질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쌀은 깨끗이 씻어서 물기가 잘 빠질 수 있도록 이렇게 체에 받쳐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시금치는 깨끗이 씻어서 뜨거운 물에 살짝만 데쳐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금치는 비타민C하고 철분이 많이 있어서요. 보통 빈혈 예방에 좋은 식품이고요. 그런데 시금치를 데칠 때 영양소가 많이 파괴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는 그런 시금치 데치는 요령이 있나요? 네, 간단한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도 종종 계세요. 이렇게 끓는 물에 소금을 조금 넣어주시고요. 네네네. 소금을 넣는 게 중요하네요. 네, 이 소금을 넣음으로 해서 시금치를 살짝 데치셨을 때 시금치가 굉장히 무른 채소잖아요. 네네. 이 채소를 조금 더 단단하게 잡아주기도 할 뿐더러 이 시금치의 푸른색을 좀 더 잘 오랫동안 유지시켜줄 수 있는 능력을 얘네들이 도와주거든요. 맞아요. 음식도 색깔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색깔을 잘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끓는 물에 정말 한 번만 넣었다 빼듯이 살짝 데쳐주시는 게 중요하세요. 네. 또 뭐 데치는 방법 말고 다른 또 요령이 있나요? 만약에 나는 끓는 물을 만드는 것 자체가 좀 귀찮으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좋은 팁이 하나 있어요. 위생백 있으시잖아요. 위생백에다가 깨끗이 씻은 시금치를 담아주시는데 물기를 살짝 있게 백에다 넣으신 다음에 렌즈에다 한 15초, 20초 정도만 넣어주시면 똑같은 상태로 데쳐지는 효능을 발휘를 하거든요. 좋은 방법이네요. 바쁜 또 현대인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팁일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럼 시금치를 식히는 동안 양파를 곱게 한번 다져보도록 할 건데요. 그러니까 첫째 주 동안에도 굉장히 작게 다지는 게 요령이었으면 두 번째도 또 아직은 좀 더 작게 다지는 게 요령이겠죠? 네. 너무 잘게 다지시다 보면 또 씹는 식감이 좀 줄어들 수가 있으니까요. 어차피 양파는 익으면 좀 부드러워지는 식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적당히만 다져주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이렇게 해서 조금 크기가 있도록 다져주시면요. 이렇게 다져주시고 여기 다져져 있네요.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놨는데요. 이거를 함께 준비를 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시금치. 시금치는 아까 데쳤는데 이 데쳐서 나오는 물을 조금만 짜서 준비를 해주시고, 시금치는 뭐 크게 다지건 작게 다지건 이미 부드러워져 있는 식감이 있으니까 이 정도로만 다져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닭인데요. 닭은 미리 이렇게 누린내를 좀 제거를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미림하고 소금, 약간의 소금으로만 간을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끓는 물에 데치시면 요런 모양의 닭가슴살이 준비가 됩니다. 이 닭가슴살 같은 경우는 지방은 적고 또 단백질은 풍부해서 굉장히 환자분들한테 좋은 음식이죠.
이 닭가슴살이 다 준비가 되시면 네. 양파와 시금치와 비슷한 크기로 네네. 이렇게 곱게 다져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미 밑재료 준비는 다 끝이 났고요. 네. 이제부터 네, 죽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팬을 살짝 데워 주시고요. 그리고 약간의 참기름으로 코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불을 너무 센 불을 사용하시면 네. 쌀이 익기도 전에 다 타버리니까 약간 중간불로, 약중불로 하신 다음에 아까 준비하신 쌀을 이렇게 넣어서 쌀을 투명해질 때까지 잠깐 볶아 주시도록 할게요. 이렇게 쌀을 볶게 되면은 참기름이 또 거기에 배어가지고 굉장히 그 죽이 고소해지겠네요. 그리고 또 죽을 끓이는 시간을 좀 줄일 수가 있고. 네, 맞습니다. 그럼 쌀은 어느 정도까지 볶으면 될까요? 쌀알이 투명한 색을 띌 때까지 볶아주시다가 준비하신 물과 나머지 야채들을 고기와 함께 넣어서 푹 끓여주시면 되세요. 지금 이렇게 쌀알이 거의 투명해질 때까지 잘 볶아졌어요. 이때쯤 되시면 준비하신 먼저 양파와 또 시금치, 다진 시금치와 그리고 다진 닭가슴살을 넣어서 조금만 볶을게요. 잘 섞일 수 있도록 볶다가 준비해 두신 물을 함께 넣어서 죽을 한번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된죽하고 첫째 주에 드셨던 그 묽은 죽하고 차이는 결국 물의 양일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이 물의 양은 어느 정도 잡으면 될까요? 보통 이 된죽 같은 경우는 적게는 한 5-6배 정도. 조금 소화가 어려우시다 하시는 분들은 7-8배까지 넣으셔도 무관하세요. 네. 보통 이제 쌀의 또 불린 정도에 따라 다를 수가 있고, 또 환자분들이 소화되는 정도에 따라서 조금 그 물량을 좀 조절하시면 되겠네요. 네. 지금을 보면은 너무 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요. 이게 이제 조리가 되면서 쫄면서 이제 죽이 좀 된 죽의 형태로 변형이 될 거예요. 그러면 약한 불로 뭉근하게 끓인다고 표현하는 거죠? 약한 불로 좀 졸여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눌러붙지 않을 정도로만 이렇게 한 번씩 저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제 죽이 끓는 동안에 간식을 준비할 텐데요. 특히 이렇게 죽으로는 충분한 열량이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위암 수술 환자분들한테 간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양 만점의 토마토 우유를 또 같이 준비해 보도록 할 텐데요. 네, 토마토가 빨개지면 의사 선생님들의 얼굴이 파래진다는 게 속담 있죠. 그만큼 토마토는 건강에 이롭다는 뜻인데요. 실제로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있고요. 이 라이코펜 성분이 항산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서 암 환자들한테 굉장히 좋은 음식입니다. 근데 토마토는 생으로 먹는 것도 좋은데 생으로 먹는 것보다는 살짝 익혀서 이제 드시는 게 더 좋다고 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토마토 주스를 토마토 우유를 만들기 전에 제가 이 토마토를 살짝 데쳐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데치시느냐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이 토마토 윗부분을 10십자를 살짝 내주세요. 그리고 이 꼭다리 부분을 도려내서 제거를 해주신 다음에 뜨거운 끓는 물에 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물에 살짝 데치시면요. 이 아까 10십자를 낸 부분에서 껍질이 쉽게 벗겨지도록 이렇게 벌어지는 모습 보이게 돼요. 꼭 토마토 껍질을 제거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드실 때 입안이 좀 거꾸러우신 것도 있지만 또 소화가 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껍질을 벗기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군요. 오래 데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이렇게 한 10초, 15초 정도만 데치신 다음에 얘네들을 이렇게 해주시면요. 이렇게 쉽게 꺼지네요. 진짜. 쉽게 이야, 신기하다. 이렇게 껍질을 벗겨서 사용을 하시면 되세요.
너무 뜨거우시면 이거를 토마토를 데치신 다음에 찬물을 받으셨다가 거기다 잠깐 담가놨다 바로 빼셔서 껍질을 벗기셔도 쉽게 잘 벗겨집니다. 이렇게 다 벗긴 토마토는 4분의 1 조각으로 나눠서 잘라주신 다음에요. 안에 씨를 다 제거를 하셔서 이런 토마토의 모양으로 준비를 해두시면 더 먹기 쉬운 토마토로 준비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럼 이렇게 토마토하고 우유를 이제 이제 올리고당을 조금 첨가를 해서 좀 부드럽고 좀 상큼한 토마토 우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 성분은요, 우유 속에 있는 지방이 함께 있을 때 우리 몸에 잘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유와 토마토는 굉장히 환상의 궁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아까 미리 준비해놨던 토마토와 우유, 올리고당 넣어서 미리 이렇게 토마토 우유를 갈아보았고요. 네, 이제 죽도 거의 다 완성이 되었어요. 이 정도로 된 죽이 됐으면 이제 완성 그릇에다가 덜어서 한번 예쁘게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은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건가 봐요. 네, 지금 이 간에는 지금 닭고기를 처음에 재워뒀을 때 미림하고 소금으로 간을 해두었기 때문에 시금치도 소금물에 데쳤고요. 그래서 약간의 간이 배어 있으니까 소금은 그냥 나중에 드셔보시고 곁들여서 더 필요하시면 드셔도 되실 것 같으세요. 아, 그렇군요. 이렇게 다 완성이 된 죽을 이렇게 담아서 완성을 해보았고요. 한번 이렇게 드실 때에는 많은 양을 드시기보다는 처음에는 한 수저, 두 수저 해서 200ml 이상을 넘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충분히 소화시키면 그 다음에 또 양을 좀 더 늘리시는 게 좋겠고요. 또 한 번에 먹는 양이 적기 때문에 자주 드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네, 한번 제가 그러면 토마토 우유를 제가 또 한번 시식을 하실 수 있도록 기대가 됩니다. 토마토 우유와 시금치 닭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제가 먹어볼게요. 고소하고요. 또 닭 고소한 맛이 나서 괜찮은데 굳이 간을 안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이제 워낙에 짠 음식에 익숙하셨던 환자분들인 경우에는 조금 넣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다음에는 한번 이 토마토 우유 주스를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달달하지 않지만 아주 풍부한 그런 맛을 느낄 수가 있어서 너무 좋네요. 시금치 닭죽은 먼저 쌀을 깨끗이 씻어 충분히 불린 후 체에 맞춰 물기를 빼서 준비합니다. 시금치는 깨끗이 씻어 끓는 물에 데친 후 식혀서 곱게 다집니다. 양파도 곱게 다지고 닭가슴살은 소금과 미림으로 밑간하여 냄새를 제거한 다음 곱게 다집니다. 달군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불린 쌀이 투명해질 때까지 볶은 다음 정량의 물을 붓고 다진 닭가슴살, 시금치, 양파를 넣고 끓입니다. 쌀알이 퍼지면서 되직한 농도가 되면 소금으로 간을 맞춥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200ml를 담아내면 완성! 토마토 우유는 토마토 꼭지를 제거하고 끓는 물에 데쳐서 껍질을 제거해 준비합니다. 믹서기에 토마토, 우유, 올리고당을 넣고 곱게 갈아서 주스잔에 담아내면 토마토 우유 완성! 오늘은 위암 수술 후 퇴원하신 후에 두 번째 주부터 드실 수 있는 된죽 단계의 시금치 죽과 또 영양 간식 토마토 우유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먹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빨리 이기시고요. 또 조금씩 꼭꼭 씹어서 드시면서 식사량을 늘리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번 드실 때요, 다양한 색깔의 그런 식재료를 많이 사용하시는 것이 영양소의 공급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리 드시고요, 건강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세브란스 닥터푸드는요, 모든 암 환자의 먹거리에 대한 걱정과 또는 고민들을 덜을 수 있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건강한 영양 도우미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